네, 안녕하십니까. 안태희 국장입니다. 오늘 귀한 분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광희 초대 청주시정연구원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그 테이 라이브에 나오신 지가 꽤 오래간만이죠? 예, 22년도 한 가을쯤 나왔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덕담으로 그 당시에 이제 이범석 시장이 공약이 예, 청주시정연구원 뭐 이런 걸 만든다고 했었는데 예. 원장님으로 하시면 어떻겠냐 그랬었는데 잘 되셨어요. 아, 그때 좋은 기운을 받아서 한 1년 정도 준비를 해서 네. 그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청주시정연구원 초대 원장으로 작년 10월 1일자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랬죠. 10월에 취임하고 요번 1월에 이제 개원식. 예, 1월 22일 날 개원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네, 아주 굉장히 바쁘신 와중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 새로 출범했고 또 많은 준비 끝에 연구원이 이제 새로 생기게 돼서 이제 각오나 포부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예. 올해가 이제 청주청원 통합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네. 그리고 그 뭐 잘들 아시겠습니다만은 국가적으로는 그 강원, 전북 특별자치도가 또 출범을 했고요. 네. 그 나머지 이제 권역들은 그 메가시티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충청 메가시티에서 거점 도시로서의 이 청주가 또 자리매김하는 또 막중한 그 역할을 또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청주시정연구원의 초대 원장으로 그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뭐 기쁘기도 하지만 무겁게 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그 잘 아시겠지만 우리 원장님께서는 충북연구원에 한 30년 재직하시면서 충북의 아주 핵심 싱크탱크식인데 이제 청주시를 청주시의 정책 이런 것들 맡게 되셨어요. 어제 보니까 뭐 정부에서도 GTX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그 광역 뭐죠? 그것도 청주시 통과하는 것도 뭐 이런 얘기도 더 추진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주가 점점점 더 중요한 도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기초를 닦을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현황이 좀 궁금합니다. 지금 원장님 계시고 연구원도 몇 분이나 지금 계세요? 그 행안부에서 설립 인가를 받을 때 총 정원 원장 포함해서 15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영지원실, 일실 그리고 연구본부, 그 일실 일부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현재 이제 경영지원실은 그 시에서 그 진짜 능력 있는 에이스들 세 분이 파견이 나와서 지금 연구원의 어떤 그 초석을 다지는 일에 매진을 하고 있고요. 그 작년 말에 그 저희가 그 금년 TO 6명의 이제 박사 채용 공고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산업경제 분야는 요번에 이제 경영지원실장하고 2월 중에 이제 그 공모 절차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명의 박사들을 채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올 12월이 되면 나머지 이제 3명 추가로 채용을 하면 15명의 이제 정원을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게 됩니다. 15명 중에서 이제 연구를 담당하실 분도 한 10명 정도 되나요? 예, 저 포함해서 10명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좀 버겁지 않으십니까? 지금 청주시가 4,300 공직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10개, 10개의 실구권, 그리고 43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인구가 이제 88만 정도이고, 면적은 서울의 1.6배 정도 되는 광활한 어떤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할 일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당장은 뭐 9명 갖고 심에 붙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목표를 정해서 전략적인 연구를 수행하고요. 어느 정도 이제 성과가 난다면 좀 시장님께 좀 말씀을 드려서 정원을 한 5, 6명 정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15명 내외 정도의 연구 인력만 갖추면 충분히 뭐 청주시에서 이루어지는 그 여러 가지 주요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연구원은 연구진이 몇 명 정도 충북연구원은 한 30명 정도 되는데요. 거기는 이제 11개 시군으로 또 이렇게 다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아주 그리고 또 산업경제 분야가 이제 옛날에 뭐 경제통상국 이렇게 하나로만 있었는데 이제는 뭐 바이오, 반도체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세분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많은 인력들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보면 청주시 100년 미래를 이끌어갈 정책 연구 플랫폼이라고 예.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내거셨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연구가 이제 많다고 하셨는데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건 뭘까요? 일단 올해가 이제 10주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에 도농통합시가 이제 창원, 마창진 그리고 네. 이제 청주 청원 네. 여기가 이제 대표적인 도시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농통합의 성공 모델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지원 연구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충북도에서 이제 산업정책 속에서 방사능 가속기라든가 뭐 네. BT, IT 이런 그 국가의 어떤 주요 전략 사업들을 좀 배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청주에서 어떻게 착근시킬 거냐. 그래서 일자리라든가 우수한 일자리를 그 유치하는 것, 또 우수한 일자리들이 지역에 또 거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주 환경을 만드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청주 또 시급 단위와 그 면소 이제 농촌 단위에서의 어떤 격차, 네. 계층 간의 격차, 또 지역 간의 격차, 또 인프라의 격차, 뭐 이런 그 측면에서 이제 균형 발전에 대한 이제 논의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광역철도가 이제 청주의 도심을 통과하게 될 네. 텐데 그렇게 되면 지금 그 도시의 공간 구조를 어떻게 이제 재편할 건지 뭐 이런 부분도 주요한 연구 그 거리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실 그 면적이 서울의 1.6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인구도 88만 정도 되는 건데 그리고 국토의 중심지에 있다 보니까 통과 교통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계에 따라서 나타나는 어떤 불합리한 구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도가 상당히 많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네. 36번, 뭐 25번, 네. 17번 이런 네. 국도들이 지나가고 또 지방도도 상당히 많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 공간상의 실효적 지배를 청주시에서 갖고 있지만 운영관리권들은 상급기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주에서 체계적인 그 뭐 도로 행정, 도로 정책 이런 걸 이제 필수가 없는 또 그런 구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주시에서 특례시로 자꾸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한과 인력, 예산을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례시에 대한 저희가 이제 지원 연구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특례시 얘기는 한 1, 2년 전에 나왔다가 예, 그렇습니다. 사그라들었는데 그런데 요새 이제 보면은 이번에 보면은 그 충북도 청주시가 예. 그 원만하게 예. 잘 협력하고 이러는 모습보다는 예. 각각의 목소리를 좀 내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특히 뭐 어떤 현안 중에 이런 것들을 협의하고 이런 모습이 좀 잘 안 보여서 예. 뭐 갈등으로 자꾸 비춰지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역할, 어떤 논리적인 그런 기반을 제공하는 것도 청주시정연구원의 어떤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뭐 도에서 출연한 연구원에서 한 31년 정도 근무를 했었으니까 또 도의 시각에서 또 그런 문제를 한번 들여다도 봤고요. 네. 또 지금은 이제 입장이 바뀌어서 네. 청주시의 입장에서도 이제 그런 또 그걸 들여다보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위계관에서 나타나는 어떤 기본적인 구조인 것 같아요. 위계. 예. 도는 이제 상급기관이다. 시는 그 밑에 하급기관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동반자, 협력자로서의 협력 관계 속에서 대등한 위치에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기본적으로 깔고 가다 보니까 소통을 하는데 좀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오송역과 관련된 이제 오송역에 이제 그 BRT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그럴 때 협의를 하는데 세종, 대전은 광역시잖아요. 그러니까 예. 충북도가 가서 협의를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고 운영 관리를 지원하는 것은 이제 청주시인데. 청주시가 하고. 그럴 때 이제 청주시가 참여를 한다든가 같이 청주시의 의견을 듣고 가야 되는데 그런 데서 청주시가 이제 소외됐다든가 뭐 이런 부분도 좀 없잖아 있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뭐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그 풀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서로 이제 소통하고 또 협력하고 또 나름대로의 그 도에서도 뭐 논리가 있겠지만 시에서도 논리를 덧붙여 갖고 결국 이제 지역 발전을 네. 그 모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뭐 충분히 해결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요. 또 충북연구원의 이제 전 원장께서 이제 정책수석 보좌관으로 가 계신데 네. 저를 이제 뵐 때마다 당신하고 나하고 그런 또 가교 역할을 좀 하자 뭐 이런 또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저희가 좀 해야죠. 뭐. 아, 그 말씀 들어보니까 어떤 연구 책임자 간에 예. 그 브레인 간에 핫 라인이 있는 거네요. 없는 것보다 훨씬 낫나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지금 뭐 그런 것들 갈등으로 자꾸 비춰지면 뭐 예. 충북도나 청주시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예, 거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또 하나가 이제 자치단체가 설립한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예. 어떤 자치단체의 이제 정책 목표 같은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연구진의 연구 독립성이라고 할까, 독자성 이런 것들을 좀 침해하는 사례도 좀 사실이 좀 있었어요. 이런 건 어떻게 확보하실 수 있을까요? 결국은 뭐 지역 발전이라는데 다 귀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당장 이제 경험이 이제 없는 이제 박사들도 있고요. 또 충북연구원에서 이제 경험을 쌓은 박사들도 이제 저희 연구진으로 이제 좀 합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뭐 제가 이제 일정 부분 역할을 이제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도 뭐 31년 정도 충북연구원에서 있으면서 뭐 어떤 특정 뭐 인들의 그 시각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부분은 사실 경계하면서 최선의 어떤 중립성, 지역의 도정 발전 뭐 이런 걸 위해서 노력해 왔기 때문에 뭐 저희가 뭐 시정연구원이기 때문에 뭐 시에 아주 편협한 뭐 그런 측면에서만 저희가 요청하는 걸 따라주는 뭐 이런 연구는 뭐 없으리라고 저는 뭐 장담하고요. 그래서 좀 크게 결국은 이제 청주시의 발전, 충북도 전체의 이제 발전을 위한 그런 연구 결과 이것을 만들어내려는 이제 노력들을 뭐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충북연구원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좀 긴장할 것 같은데 그동안 어쨌든 도 단위의 경쟁은 있어도 도 내에서는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청주시정연구원이 만들어졌으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만들어지면 좋겠는데 그건 여건이 안 돼서 못 만드는 거예요? 지금 원래는 이제 100만 이상 그 특례법에 연구원 설립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그작년에 이제 그 4월 달에 22년 4월 달에 이제 50만 이상 특례법에다가 연구원 설립 기준을 이제 좀 하향시켜서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0만 이상의 도시들이 한 13개 정도 됩니다. 100만 이상 특례시가 4개는 다 설립이 됐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대도시권 연구원 협의회라는 것이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한 17개 정도가 이제 조만간에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이제 도 단위에서 뭐 전략을 만들고 하는 그런 연구들도 많이 했었습니다만은 더 치열하게 그 해당 지역의 발전을 위한 전략들을 수립하는 경쟁 체제가 상당히 이제 아주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50만 이상 설립할 수 있군요. 네, 충북연구원에 오래 계셨다가 이제 청주라고 하는 이제 기초단체지만 청주시정 연구원장이 되셨는데 그러면 이제 청주시라고 하는 이 특화된 지역의 발전 전략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또 깊게 하셔야 되잖아요. 원장님께서는 어떤 게 필요하다고 봅니까? 저는 일단은 청주가 너무 이제 작은 부분에서 이렇게 좀 갈등이 생기고 뭐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공약으로 추진이 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이제 오송역 개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도 좀 크게 좀 넓게 이렇게 좀 바라보면 그렇게 뭐 오송을 이제 없애겠다는 것도 아니고 청주 오송이라는 지명을 쓰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뭐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그 지역의 네임밸류를 높이기 위한 그것이 이제 경쟁력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해인사 그러면 해인사를 부를 때 뭐 합천 해인사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기억이 돼요, 그죠? 속리산은 보은 속리산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해인사하면 합천 해인사, 오동도도 여수 오동도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지명에 대한 이제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크게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충청 광역철도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지금 이제 예타 준비 중에 있는데 상당히 지금 녹록치만은 않죠. 그렇지만 어떻게든 우리가 이제 그것을 예타를 통과하기 위한 이제 논리도 만들어내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과거에는 이제 유치하기 전에는 뭐 지하로 간다. 뭐 이런 이제 논의가 지배적이었는데 결국은 지하로 가는 것이 더 나은지, 지상으로 가는 게 나은지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 네. 왜 그러냐면 대전이나 대구, 뭐 광주 이런 데 지하철을 보면 1호선, 뭐 2호선들은 보통 한 20개 정도의 역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오송에서부터 뭐 강내로 와서 공항까지 가는데 불과 한 5, 6개 지하역을 가지고 사실 예산을 이게 수익이 창출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온전히 시에서 부담해야 될 몫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충북선 이제 고속화 또 전철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천안에서 전철도 그렇죠.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하고 역할 분담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제 어떤 게 청주시의 발전에서 더 나은 결정인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좀 지원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요즘에 100년 주기, 200년 주기에 이제 홍수 뭐 이런 네. 피해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뭐 작년 뭐 그 작년 이렇게 보면 강릉에는 뭐 1시간에 뭐 300~400mm씩 막 뭐 이렇게 폭우가 네, 내렸는데 그래도 초기 우수를 잡지 않으면 그냥 완전히 침수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청주가 이제 저지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 예를 들어 뭐 침수지대랄까 이런 거를 해갖고 어떻게 이제 우리가 대응 전략을 만들지 뭐 이런 부분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충청 메가시티에 대한 이제 논의가 뭐 중지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 세계적인 어떤 추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충청권에서 오송역을 중심으로 충청권에서 움직이는 이 생활권 인구들이 편리한 이런 교통망, 교통체계를 이용하고 편리한 어떤 생활권을 형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이제 핵심 도시들이 대전, 세종, 청주입니다. 이 청주가 과연 광역시하고 견주었을 때도 그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좀 큰 그림 속에서 청주에 대한 어떤 비전을 수립하고 또 인구를 100만 이상 늘려나가는 뭐 어렵지만은 어렵죠. 사실 뭐 국가의 총인구가 이제 줄어드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뭐 그런 이제 구상들을 좀 저희가 좀 크게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 중에서 지금 더 기가 솔깃한 게 예. 그 굉장히 그 생각에 대전환을 하시는 것 같고 예, 예.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도심을 통과하는데 예, 예. 그 지하로 가는 거에 대해서 반발이 사실은 없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뭐 실제로 할 때 지상으로도 할 수도 있고 예, 예. 그런 방안들을 고민을 예. 해 볼 수 있는 거네. 그럼 맞습니다. 청주시정연구원이 한번 더 따져봐야 될 것 같네요. 예.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에타가 통과돼 갖고 건설이 끝나고 운영 단계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철도시설공단에다 이탁을 이제 주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다 온전히 거의 뭐 100% 다 뭐 도비를 일부 지원을 합니다만은 그건 뭐 얼마 되지도 않고요. 그렇게 되면 그 시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게 뭐 상당히 그 재정 여건이 계속 뭐 녹록치만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냉정하게 우리는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아니 지금도 시내버스 공공영제 하는데도 예산일 뭐 700억인가 700억이 좀 넘었습니다. 근데 뭐 보통 다 예상하기를 점점 더 늘 것이다. 그렇습니다. 1000억 돌파하는 거 예, 순식간이다라고 보는데 이 철도가 깔아놓고 뭐 이용률이 낮아서 그러니까 이제 철도가 들어오게 되면 그 우리가 이제 시내버스하고 경쟁 체제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또 투입될 수도 아하, 있고 네. 2중 3중의 어떤 재정이 또 투입되는 부분도 그 간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이 청주시의 발전 또 도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노선인지 또 그런 방식인지 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냉정하게 저희 연구원에서도 좀 살펴볼 생각입니다. 네, 아주 청주시정연구원이 잘 만들어졌다 하는 생각을 하네요. 예. 구체적인 예. 방안을 만들어 내셔야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이 상당히 머리가 많이 아프실 것 같은데. 그리고요. 엊그제 그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이제 뭐 논문 하나 발표했는데 예. 자영업자들이 예, 예. 대출 그 증가율이 충북이 전국에서 최상위권이더라고요. 예, 예, 예. 아니 그러면 이제 민생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고 작년 뭐 늘 경기는 안 좋았다고 네, 합니다만 이런 이제 민생 서민 경제가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런 분야의 연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예, 저희가 이제 산업경제 분야도 이제 전문 인력을 채용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그 도 단위에서는 이제 산업 정책을 좀 포커싱을 맞춰서 가는 것 같고요. 우리 시 단위에서는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네. 되면 그 일단 뭐 원도심이나 또 새롭게 형성되는
그 상권의 어떤 활성화 뭐 이런 노력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창업을 지원한다든가 또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정책들 뭐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이제 연구 뭐 주제를 좀 정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7월 달에 청주시 상권 이제 저 활성화 재단이 이제 그 설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도시재생, 농촌활력 그리고 이제 상권 활성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사업을 하는 그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기관을 사업하는데 그 제대로 된 지원 정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게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그런 연구들을 만들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청주시가 한 그 연령대가 이제 40대로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 상당히 이제 그 어떤 거요? 전체 인구 전주 구조의 인구의 인구 평균 구조에서 연령이요? 예, 40대로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젊은 도시로 지향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젊은이들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또 젊은 인구들이 또 거주할 수 있는 정주 환경, 또 문화 환경 그런 것이 이제 민선 8기의 꿀잼 도시 정책하고 이제 또 매치가 되는 부분이고 뭐 서민 경제에 대해서 뭐 사실 그 시정연구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 그렇게 또 뭐 폭넓고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하여간 청주시에서 이루어지는 일자리 정책이나 뭐 중소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들의 그 기본적인 백그라운드가 되는 정책 연구는 저희가 계속 지원 계획을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제가 너무 많은 걸 여쭤봤고 시민들이 너무 많은 걸 요구할 것 같아서 야, 이거 원장님과 그 연구진의 그 부담이 크겠구나. 일단 천천히 예. 강하게 나가실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 출범하셨으니까 예. 시민님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그 민선 6기, 7기 때도 100만 특례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시정연구원의 설립이 중요한 그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바람은 사실 시정연구원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무한한 잠재력 이것이 이제 청주시정의 접목이 됐을 때 청주시의 어떤 경쟁력을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어떤 그런 등식이 성립될 것 같은데요. 어렵게 하여간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100만 자족도시로 가야 되는 그 긴 여정에 또 청주시정연구원이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 또 충청 그 광역철도 또 충청 메가시티 이런 부분에서 청주가 그 대전이나 세종 그 특방역시하고 그 어깨를 견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거점 도시로 나가는 문제 또 민선 8기에 여러 공약들이 있습니다. 더 좋은 충주 행복한 이제 시민이라는 이제 슬로건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뭐 상당히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뭐 꿀잼 도시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견인할 것인지 또 도농 통합 10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계층 간, 지역 간의 또 권역 간의 어떤 그런 불균형의 격차를 또 해소하는 일, 뭐 저희 시정연구원에 사실 주어질 일들이 상당히 그 많을 텐데요.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또 그래서 시정의 그 발전을 위해서 잘 만들었다. 청주시정연구원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그 시청자 여러분, 하여간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유, 이거 정말 어깨가 무거우신 분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뭐 천천히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임기는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아, 이거 3년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그 충북연구원장 3번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늘 나오셔서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